따뜻한 차 한 잔 마시니까 참 좋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두운 서구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정체불명의 종이 뭉치들 말이야. 아, 그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던 문서들 말하는구나. 맞아. 빼곡하게 적혀 있는 게 어느 나라 말인지조차 알 수 없는 기이한 기호들 뿐이었잖아. 아무도 그게 누구 글인지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니 참 신기해. 그저 알 수 없는 외계어 같던 50여 통의 그 낡은 문서가 2022년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입을 열었지. 그러니까 2023년 크립톨로기아 논문을 통해 세상에 밝혀진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1578년부터 1584년 사이 잉글랜드에 유폐되어 있던 메어리 스튜어트, 스코틀랜드 여왕 메어리 스튜어트였잖아. 맞아. 메어리 스튜어트. 1568년에 잉글랜드로 도망쳤다가 무려 19년이나 철창 없는 감옥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그 비운의 여왕이지. 오늘 우리가 그녀가 그 철저한 고립 속에서 어떻게 유럽 전체의 체스판을 뒤흔들려 했는지 이야기해 볼 텐데, 근데 편지 내용도 정말 궁금하지만 애초에 그 기호들을 어떻게 해독해낸 거야? 그 험난했던 과정부터 찬찬히 짚어보는 게 좋겠네. 2022년 2월에 조지 라슬리, 노베르트 비어만, 그리고 토모키오 사토시, 이렇게 3명의 연구자가 분석을 시작했어. 조지 라슬리, 노베르트 비어만, 토모키오 사토시, 이 분야에서 아주 뼈가 굵은 사람들이지. 그렇지. 그런데 처음엔 발신자도 수신자도 심지어 언어조차 몰랐어. 게다가 하나의 문자에 여러 기호를 쓰는 동음이의 암호, 그러니까 호모포닉 암호였거든. 가장 흔한 알파벳에 막 해당하는 기호를 4-5개씩 할당해버리는 그런 거? 정확해. 기호에 점이나 쉼표, 슬래시가 붙으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복잡한 구조였지. 와, 기호를 그렇게 분산시켜버리면 빈도수 분석 자체가 안 먹히잖아. 컴퓨터로 통계를 내도 다 고만고만하게 나올 테니까. 게다가 불필요한 가짜 기호들까지 섞여 있어서 컴퓨터 도구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했어. 그럼 자물쇠 모양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열쇠 구멍만 보고 하나하나 역산해서 깎아 만든 셈이네. 대체 어떻게 푼 거야? 컴퓨터의 분석이랑 사람의 직관이 계속 줄다리기를 했지. 그러다가 연구자들이 직관적으로 프랑스어 단어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어. 프랑스어 여성형 형용사가 쓰인 걸 보고 발신자가 여성이라는 걸 눈치챘다고 들었어. 맞아. 그리고 나의 자유란 뜻의 말 리베르테 같은 문구도 발견했고, 그러다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튀어나왔어. 결정적인 단서? 당시 잉글랜드 첩보 장관인 프랜시스 월싱엄. 그 프랜시스 월싱엄의 이름이 암호문에서 등장한 거야. 대박! 마치 그 암호 밑그림도 없는 수천 피스짜리 흑백 퍼즐을 막 뒤집어서 맞추다가 갑자기 구석에서 월싱엄이라는 이름 조각 하나를 발견하고 전체 그림을 깨달은 거나 다름없네? 그렇지. 작성자가 유폐 중인 메어리 스튜어트라는 걸 단번에 간파한 거지. 근데 재밌는 건 그 철저해 보이는 암호에도 아주 인간적인 실수가 잦았다는 거야. 인간적인 실수? 비서가 막 스펠링이라도 틀린 거야? 스펠링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암호표 자체를 헷갈렸어. 메어리가 주로 프랑스 대사인 카스텔로드라 모비시에르에게 편지를 보냈거든. 카스텔로도 라 모비시에르. 그 사람 암호표를. 그 카스텔로용 암호표랑 다른 상대인 제임스 비튼 대사, 제임스 비튼용 암호표를 비서가 섞어 써버린 거야. 알파벳 C를 써야 할 곳에 막 T 기호를 적고 그랬지. 하하, 진짜 생생하다. 방 한 구석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호 헷갈려하는 비서 모습이 막 눈에 그려져. 나도 그 부분 읽으면서 참 위트 있다고 생각했어. 아무튼 이렇게 해독된 편지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 그 삼엄한 감지 속에 갇혀있던 사람이 대체 밖으로 무슨 말을 그렇게 다급하게 하고 싶었던 걸까 궁금해. 대부분 1578년에서 1584년 사이에 주 잉글랜드 프랑스 대사, 아까 말한 그 카스텔로드라 모비시에르에게 보낸 건데 내용이 엄청 정력적이야. 무기력한 포로가 전혀 아니었어. 그 철통 같은 검열을 다 뚫고 외교관이랑 끊임없이 소통한 거네. 맞아. 월싱엄의 눈을 피해서 비밀 루트로 정보망을 가동했지. 편지 보면 엘리자베스 1세의 총애를 받던 레스터 백작이나 월싱엄에 대한 아주 노골적인 경계심이 묻어나? 자기가 독자적으로 빼낸 잉글랜드 궁정 정보를 프랑스 대사한테 막 경고하기도 했다며. 정보원이 들키지 않게 입단속 철저히 시키는 치밀함도 보였지. 감옥 안에서 스파이 조직 보스처럼 지시를 내린 거야. 상상도 못한 모습이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매달려야 했을까? 그게 메어리의 가장 큰 정치적 딜레마이자 개인적 비극과 연결돼. 바로 스코틀랜드에 두고 온 친아들 때문이었어. 아들 제임스 6세.
메어리가 갇혀 있는 동안 스코틀랜드에선 그 아들이 이미 왕으로 군림 중이었잖아. 그렇지. 하지만 메어리는 자신이 반란군한테 강압적으로 퇴위당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여전히 자신만이 유일한 스코틀랜드의 여왕이라고 굳게 주장했지.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한 아들 제임스는 진짜 왕이 아니라는 거였구나. 맞아. 메어리는 아들과 스코틀랜드를 공동 통치하려는 구상을 가졌어. 공식적으로는 공동 통치 합의 전엔 아들한테 왕호를 쓰면 안 된다고 엄격하게 못 받기도 하고 아주 복잡하게 통제하려 했지. 어떻게 보고 권력 앞에서는 친아들에게도 한치의 양보가 없는 차가운 군주였네. 그런데 그 차가운 군주의 가면이 산산조각나는 사건이 발생해. 신잉글랜드파 귀족들에게 아들이 납치된 루스벤 납치 사건이야. 루스벤 납치 사건. 헉, 자식이 반대파 귀족들에게 납치됐다고? 그걸 감옥에서 들었어? 메어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들을 구하기 위해 프랑스 왕에게 다급해 개입을 호소하는 암호 편지를 보내. 아, 권력을 두고 다투는 냉혹한 군주의 모습과 납치된 자식을 구하려는 애끓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 하나의 암호 편지 안에 동시에 얽혀 있다는 게 참 슬프고도 기묘해. 왕관과 모성애 사이에서 메어리는 얼마나 위태로운 줄타기를 했을까. 네 말이 맞아. 그 절박함을 육성으로 지르지도 못하고 차가운 암호 기호로 하나하나 눌러 적어야 했던 심정이 참 먹먹하지. 자기가 낳은 아들마저 납치당하고 통제권도 잃었으니 스코틀랜드라는 작은 판 안에서는 답이 없다고 느꼈을 것 같아. 그래서 시선이 유럽 전체로 향한 거 아닐까? 아주 정확해. 메어리는 감옥 담장을 넘어서 아슬아슬한 외교 줄타기를 시작해. 당시 엘리자베스 1세와 프랑스의 앙주 공작 사이에 혼담이 오가고 있었거든. 앙주 공작은 메어리의 시동생이지. 잉글랜드랑 프랑스가 혼담을. 그러면 메어리 입장에서는 완전히 고립되는 치명적인 상황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메어리는 겉으로는 이 혼담을 엄청 기뻐하면서 열렬히 환영하는 척 연기를 해. 속은 타들어가면서 앞에서는 축하의 박수를 친 거네. 그럼 그 뒤에서는 뭘 꾸민 거야? 암호 편지 뒤편으로는 프랑스와 철천원수였던 스페인과의 동맹을 몰래 모색하는 아주 대범한 작전을 짜. 와, 앙주 공작과 엘리자베스의 혼담을 응원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스페인과 손을 잡으려 했다고? 스케일이 다르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 앙주 공작이 나중에 스페인과 싸우던 네덜란드 전선으로 돌아가서 엄청난 외교적 문제를 일으켰거든. 그때 메어리가 직접 나서 감옥에 갇혀 있는 포로 신세면서 프랑스 대사인 그 카스텔로노에게 편지를 보내서 내가 직접 앙주 공작과 스페인 사이를 중재해 보겠다고 제안한 거야. 세상에 방구석에 앉아서 강대국들인 프랑스와 스페인의 외교 분쟁을 자기가 조율하겠다고 나섰다니 진짜 대단한 기백이다. 메어리는 단 한순간도 자신이 유럽 정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대한 군주라는 걸 의심하지 않았어. 철창 안에서도 말이야. 와,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이 50여 통의 편지가 역사학자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 실감이 나. 엄청난 충격이었지.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인 존 보시. 존 보시조차 2001년에 낸 책에서 1580년대 초반 메어리의 비밀 통신은 없다고 단언했었거든. 존 보시 같은 권위자가 아예 없다고 못을 박았던 거구나. 하지만 이 편지들의 발견으로 역사는 완전히 다시 써지게 된 거야. 메어리는 그냥 탑에 갇혀 눈물만 흘리던 수동적인 희생양, 비운의 여왕이 아니었네. 끝까지 자기 권리를 되찾기 위해 외교망을 주무르려 했던 치열하고 주도적인 정치가였던 거잖아. 맞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불꽃 같은 사람이었지. 근데 난 이 대단한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까 속으로 되게 서늘한 아이러니가 느껴져. 서늘한 아이러니. 어떤 점에서? 메어리를 그토록 강하게 만들어준 그 비밀스러운 암호 편지들 말이야. 결국 훗날 엘리자베스 1세의 첩보망에 걸려들어서 그녀를 단두대로 이끄는 결정적인 증거, 그 바빙턴 음모의 증거가 되어버렸잖아. 결국 프랜시스 월싱엄의 덫에 걸려들었던 그 바빙턴 음모 말이지. 썼던 유일한 동화줄이 결국 자신의 목을 조르는 가장 질긴 올가매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대해 넌 어떻게 생각해? 가장 깊은 속마음을 숨기기 위해 만들었던 그 치밀한 기호들이 가장 무자비하게 그녀의 목숨을 앗아가는 칼날이 되었을 때 그 서늘한 방 안에서 메어리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정말 먹먹하고 깊은 여운이 남는 질문이네.